안녕하세요. 예.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목표가 뭐죠? 합격이죠? 그렇죠? 시험 합격이 목표 아니겠어요? 시험 합격하려면 제1번으로 중요한 게 뭐다? 제일 중요한 게 민법 공부하는, 민법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양을 줄이는 겁니다. 양을. 우리가 공인중개사 공부는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뭐가 많냐? 공부할 분량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굉장히 많아졌는데 양을 줄여줘야 뭐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아까? 반복이 가능해요. 반복이. 결국은 양을 줄여서 반복해서 그 내용을 풀어내는 게 우리 시험 합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합격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분량을 줄이는 거다. 물론 분량은 강의하는 선생님이 줄여주는 건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양을 줄일 수 있다 이거예요. 양을 줄이기 위해서 아까 뭐 얘기했냐면 오늘 얘기할 거는 뭐냐면 일단 법뿐 아니라 부동산학개론 학도 마찬가지예요. 다 뭐가 잡혀져 있다? 체계가 잡혀져 있어요. 체계가. 이 체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런다? 목차라 그런다. 목차. 이 목차 중에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한 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요한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지 아닌지 뭘 보면 알 수 있다? 기출문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걸 논점이라 그래요. 그럼 논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논점만 하면 얘가 어디서 나온 건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틀을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틀에 따라서 뭐에 목차 그 다음에 뭐 논점 요 순서로 하셔야 된다.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땅부터 파이죠. 집을 지을 때 일단 땅부터 파는 게 뭐냐? 이게 터 잡는 거.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러면 터를 잡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요? 골조를 세우잖아요. 뼈다귀를. 그게 목차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안을 내용을 채워 넣는 거야. 근데 만약에 논점만 한다 그러면 기초가 안 잡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이게 지들끼리 날아다닌다고. 그러니까 어디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걸 뭐라 그런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거 사상누각이라 그러잖아요. 요즘 네 글자로 얘기하는 게 유행이 돼? 응? 그러니까 사상누각이니까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금방 무너질 거 아니에요. 무너지니까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체계를 잡는 게 필요하다. 체계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오전에 우리 했으니까 밥을 먹고 얼마나 많이 잊어버렸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민법 시간에 뭘 공부한다 그랬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법률 관계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법률 관계. 자,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다? 권리 의무 관계다. 그렇죠?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권리가 좋다, 의무가 좋다? 권리가 좋으니까 권리를 공부하는 거고요. 권리 중에서 무슨 권리 공부한다고요? 재산권 하신다고요. 가족권 안 하고 재산권 하신다고. 재산권. 응? 이 재산권에는 뭐가 있다?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민법은 5개 파트로 나눠져 있죠. 아까 봤죠. 제일 먼저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그렇죠? 3개로 나누면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보고 합시다. 말로만 하면 그러니까 자, 아까 우리 입문 파트 있는 거 어디냐면 6페이지. 자, 기본서 26페이지 보시면 거기 민법의 체계에 나와 있고 사법이죠. 그 다음에 다시 사법은 재산법 관계, 가족법 관계 있고 재산법에는 물권법, 채권법이 있고 가족법에는 친족법, 상속법이 있는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민법 총칙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밑에 그림 보세요. 이제 두 번째 그림. 민법을 셋으로 나누면요. 민법, 총칙, 제3법, 가족법 이렇게 나누는 거죠. 다섯으로 나누면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건 재산권인데 이 법률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법률 관계는 제일 먼저 법률 사실이라는 게 있고, 이건 몰라도 큰 지장 없어요.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되고 법률 요건이 되는 거고,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 법률 효과가 뭐다? 권리 변동이다. 그렇죠? 이게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요건이 있어야 된다.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 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행위는 말이 어려우니까 뭐다? 매매계약이다. 매매계약은 뭐 하는 거다? 매도 매수하는 거다. 매도 매수가 뭐다? 청약 승낙. 그렇죠? 그래서 뭐가 생겼다? 재산권 이전 청구권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죠. 그렇죠? 그래서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 발생했죠. 청약 승낙한 대로, 매도 매수한 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의사 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을 했고,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규정 오늘 뭐 하셨어요? 준법률행위 하셨어요. 준법률행위는 뭐다?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다.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니까 뭐다? 법률 규정이다. 그래서 뭐 하셨어요? 최고. 그렇죠? 최고가 준법률행위잖아요. 어떻게 법률 효과 발생해요? 법률 규정에 정한 대로. 그렇죠? 그래서 무권들이 상대방이 최고했잖아. 본인한테. 너 추인할 거야 안 할 거야? 대답이 없죠. 대답이 없으니까 법에서 써주는 거지.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는데 해제권자가 해제를 안 하잖아요. 너 해제권 행사할 거야 안 할 거야? 최고했죠. 대답이 없죠. 해제권은 소멸한다. 왜 소멸해요? 법률 규정에 소멸한다고 돼 있으니까 소멸한다. 법률 규정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 체계입니다. 체계. 이게 체계예요. 체계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체계가요. 일단 1번이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체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일해. 동일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요.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왜 컴퓨터 할 때 복사해서 갖다 붙이는 거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하잖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가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알면 10개가 나오는 거예요. 10개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계를 봐야 그래야 이게 가능해진다고. 이게 반복이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이렇게 여러분들 하는 게 민총, 그 다음에 물권, 그 다음에 채권이잖아요. 이게 시험범위잖아요. 얘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얘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연결돼 있는 걸 알면요. 하나로 파악하면 내용이 쉽죠. 그런데 만약에 연결돼 있는 걸 모르면요. 다 따로따로 해야죠. 민총 따로 하고 물권 따로 하고 채권 따로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이 늘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체계에 따라서 하라는 거는 양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왜?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민법 총칙도 그렇고 물권법도 그렇고 채권법도 그렇고 같은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민법은 다른 과목의 파급 효과가 커요.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첫 시간에 일단 이거 먼저 얘기해 드릴게.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 시험 과목이죠.
과목이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느냐. 자, 학개론 빼놓고 나머지는 다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은 다 어떻게 돼 있냐? 연관이 돼 있어요. 연관이. 어떻게 연관돼 있냐면 제일 중요한 게 법률행위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부터 나오는 거야. 법률행위가 뭐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피시면 되냐면 연습장을 하나 꺼내서 연습장을 한번 해다가 한번 그려보세요. 그림 2개 그리면 되니까 연습장 2장 있으면 돼요. 다 같은 거 연결되는 건데 우리가 몰라서 따로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로 통일해서 하시면 된다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률행위라고요.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예, 매매계약이요. 매매계약 한번 해봅시다. 항상 사람 이름 나오면 갑을병이 나와요. 항상 이쪽에 쓰는 갑이 누구냐면 매도인이에요. 항상 매도인이 갑이에요. 그럼 이쪽에 누구 써요? 을을 써요. 을을. 매수인이에요. 그럼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매도인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은 X부동산, Y부동산 그래요. 자, 갑이 자기 X부동산을 을한테 내 부동산을 5억 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일 먼저 뭘 한다고요? 제일 먼저 청약을 하죠. 그럼 을이요. 그래, 내가 5억에 살게. 그래서 을이요.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5억 원에 뭐 하겠다? 매수하겠다고 뭐 한다? 승낙하죠? 야, 그럼 내가 5억 원에 살게. 매수하겠다고 청약에 대해서 뭘 한다? 승낙을 한다. 자, 청약 승낙이 이제 합치가 됐죠. 일치가 됐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성립해요? 매매계약이 성립하죠. 매매계약이 뭐예요? 법률행위죠. 법률행위가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요건에 해당했죠. 이제 줄이 거져요. 법률 관계가 생기려면 아까 우리 갑을병 이랬잖아요. 응? 갑하고 을 사이에 줄이 거져 있다. 법률 관계가 있다. 갑하고 병 사이에 줄이 거져 있다. 법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줄이 거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법률 요건이 있어야 된다.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행위가 있고 법률 규정이 있다. 법률 요건에 해당했잖아 지금.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줄이 거진다고요. 자, 매매 계약이 성립했어요. 이 매매 계약이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니까 뭐예요? 법률 요건이죠. 요건에 해당했죠. 자,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이제 뭐가 발생해야 돼요? 요건에 해당했으니까 효과가 발생해야죠. 효과가. 그렇죠? 효과가 어떻게 발생해요? 의사 표시한 대로. 그렇죠? 갑이 을한테 뭐라 그랬어요? 자기 X 부동산을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청약 약속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을은 뭐가 생겨요?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고, 을은 갑한테 뭐라 그랬어요? 매수하겠다 그랬죠? 매수하겠다는 소리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한테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니까 갑은 뭐가 생겼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했죠. 자, 여기도 청구권 채권이 발생했고 여기도요. 청구권 채권이 발생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변동이라 그래요. 그럼 물권법에 가면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물권변동이고, 채권법에 가면요.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채권변동이죠. 그렇죠? 그럼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채권이 발생했고 채권이 발생했으니까 채권변동이 일어났잖아. 이걸 총칙에서는 권리변동이라 그런다니까? 총칙에서는? 그런데 이게 강론에 가면 지금 채권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 변동이 일어난 거죠. 채권 변동을 일으킨 이 법률행위 있죠. 채권 변동이 일으킨 법률행위 요 매매계약이요. 채권 변동이 일으킨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법에서 채권행위라고 불러요.
그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래요? 그걸 물권행위라 그래요. 그걸 총칙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법률행위라 그래요. 이름이 같은데 부를 때 물권법에서 뭐라고 부르고 채권법에서 뭐라 부르고 그것만 다른 거라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변동이죠. 물권법에 가면요. 물권변동이죠. 채권법에 가면요. 채권변동이라고.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물권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죠. 그 물권법에 가면요. 물권변동 일으키는 게 뭐예요? 물권행위요. 채권법에 가면요. 채권행위죠. 그러니까 이 매매계약은 지금 채권변동 일으켰죠. 그러니까 뭐예요? 채권행위죠. 그래서 채권행위라고요.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아니죠? 여기요. 매매계약은요. 지금 매도 재산권 이전해 준다고 약속했잖아. 대금 지급해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죠. 이행의 문제가 남으니까 채권행위라고도 그러고 뭐라고 그러냐면 의무부담행위 이렇게도 불러요. 의무를 부담했거든. 채권행위라고도 그러고 뭐라고 그런다? 의무부담행위라고도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이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매매계약을 했으니까 잔금 날짜가 되면 그러면 갑은 을한테 뭐 해주겠어요? 잔금 날짜가 되면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해 줘야죠. 그럼 을은 갑한테 잔금 지급하겠죠. 그렇죠? 이 매매 대금이 일단은 뭐가 있냐면 먼저 계약금 주죠. 그렇죠? 계약금 뺀 나머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잔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잔금을 지급하겠지. 요 소유권 이전을 주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 잔금 날짜가 되면 매도인은 자, 잔금 받으면서 뭘 줘요? 매매 계약할 때. 우리 실생활에서 매매 계약할 때 잔금 받으면서 매도인은 뭐 줘요? 등기 서류 주죠. 등기 서류. 응? 등기 서류 교부해 준다고요. 자, 등기 서류가 구체적으로 뭐예요? 이제 매매계약 한 번만 해보면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흔히 집문서, 땅문서로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등기필증. 등기필증. 그걸 우리가 등기권리증이라고 부르는데 등기필증 주고 두 번째는요. 부동산 매도용 인감대조이죠. 그게 등기서류예요. 등기서류 주면 얘가 지금 잔금 내고 등기서류 받았잖아요. 을이. 그렇죠? 그럼 등기서류 받으면 을이 소유권 취득해요? 등기서류만 받으면 을은 소유권 취득해요? 아니고 뭐 해야 돼요? 그래요. 등기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 등기를 하면은 그럼 을은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을이 소유권을요. 취득을 하죠. 그럼 갑의 이름은 등기부에서 어떻게 돼요? 지워지죠. 지워지니까 소유권이 어떻게 돼요? 소멸하죠. 그렇죠? 이쪽은 소유권을 취득했는데 이쪽은 소유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렇죠? 소유권이 뭐예요? 물권이죠. 그러면요. 물권이 발생했고 물권이 소멸했죠. 뭐가 일어났어요? 그래요.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물권 변동이 일어났잖아. 채권 변동에 이어서 물권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우리가 총칙에서 권리 변동이라고 부르잖아. 그렇죠? 그러면 물권 변동을 일으킨 요 소유권 이전해 준 행위 있죠. 소유권 이전해 준 행위. 이게 뭐겠어요? 물권 변동을 일으킨 법률행위죠. 물권 변동을 일으킨 법률행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권행위요. 채권 변동을 일으킨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채권행위요. 그걸 총칙에서 뭐라 그런다고요? 법률행위요. 같은 거라고. 같은 건데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재산권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리를 하는데 이게 재산권이 물권의 관점에서 보면 물권 변동이고 물권행위고 채권의 관점에서 보면 채권 변동이고 채권행위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다? 물권행위다. 물권행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주는 행위 있죠. 소유권 넘겨주는 거. 요걸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소유권 넘겨준다. 두 글자로 양도. 양도. 그러니까 매도 매수에 있으니까 뭐 한다?
양도, 양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법에서는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부르는 거고 물권법에서는요. 양도인, 양수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 이게 물권행위라고요. 자,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물권행위 한 거죠. 요거에 대한 이행으로 물권행위 했죠. 그러니까 얘는 의무를 부담한 거죠.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런데 물권행위는 이제 이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아야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죠. 남지 않으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얘를 처분행위라 그래요. 물권행위를 뭐라 그런다고요? 처분행위라 그래요. 처분행위. 자, 그러면 물권행위하고 그 다음에 채권행위하고 있는데 물권행위하고 채권행위하고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일단 첫 번째 채권행위는요.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렇죠.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는다 남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요. 의무부담행위는 자 현재 내게 아니죠. 내 소유가 아니죠. 그래도 채권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내 물건이 아니어도 나는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있다? 내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해서 의무를 부담하면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내게 아니어도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자, 타인의 권리 매매 한번 해볼게요. 타인의 권리 매매. 이거 타인의 권리 매매로 잘 나오는 게 이것도 여러분들 다 나오는 거예요. 갑이 자기 X 부동산을요. 을한테 자 1억에 매매했어요. 1억에 매매 계약했으니까 계약금 얼마 받았겠어요? 갑은 계약금 얼마 받았겠어요? 10% 받죠. 10%. 10%가 왜 10%예요? 관행상 10% 줘요. 10%. 응? 그러니까 계약금 얼마 받았냐? 1,0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계약금 1,000만 원 줬죠. 을이 소유권 취득해요? 을이 X부동산에 소유권 취득해요? 얘 언제 소유권 취득해요? 잔금 주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하죠. 금방 했죠. 그렇죠? 지금 X부동산은 갑 거죠. 근데 이 을이요. 병한테 팔아버린다고요. 얼마에 팔까요? 2억에 팔았어요. 그럼 요 매매 계약은요. 지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죠. 현재 갑의 X부동산인데 을이 병한테 2억에 판 거죠. 타인의 권리를 뭐 한 거예요? 매매한 거죠.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매매 계약은 유효다. 이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유효. 그렇죠? 그럼 을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돼요? 갑한테서 등기 받아서 병한테 이전해 주면 되죠. 내가 의무를 부담했으니까 나중에 의무를 이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타인의 권리 매매가 지금 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을은요.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병한테 등기해주면 지가 등기하면 등기 비용 들고 취득세 내야 되고 얘한테 또 등기해주면 양도소득세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한다? 갑에서 병으로 등기를 보내버려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미등기 전매. 그렇죠? 지금 등기하지 않고 팔았잖아. 미등기 전매. 이 전매는 일단 유효 무효? 유효. 그렇죠? 미등기 전매는 일단 유효라고요. 그다음에 자, 지금 등기해 줬잖아요. 등기해 줬는데 여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렇게 미등기 전매하면 을은요. 취득세 안 내고 양도소득세 안 내죠. 세금 떼먹죠. 그러니까 법에서는요. 이렇게 미등기 전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등기를 바로 갑에서 병으로 보내버렸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 그래요. 중간을 생략했잖아. 그러니까 미등기 전배나 중간 생략 등기 같은 소리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너 처벌된다. 그래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 규정을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판례는 이렇게 하는 거 미등기 전매 처벌하는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이거예요. 단속 규정이란 얘기는 단속은 누가 하는 거예요? 공법이 하는 거예요. 공법이. 그렇죠? 공법은 사법에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왜? 성질이 다르거든. 사법은 개인 대 개인이잖아요. 대등한 당사자잖아. 근데 공법은요.
국가와 국민 사이 관계잖아. 대등하지가 않잖아. 그럼 성질이 다르니까 규정이 준용돼야 안 돼? 안 돼요. 공법상의 단속 규정을 위반한 거지. 사법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치니까 사법상 뭐다? 유효입니다. 사법상 유효니까 이 등기는 뭐예요? 유효예요. 을은 어떻게 해요?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다만 단속에 걸리면요. 과태료 내는 거죠. 감옥 가는 거야 아니에요? 감옥은 안 가요. 감옥 가는 건 아니고 과태료 내는 거야. 행정벌을 받는 거죠. 행정벌을 받아서 과태료 내는 거지 감옥 가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자 이걸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은 갑이 돼야 돼, 을이 돼야 돼, 병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을이 되려고 지금 공부를 하는 거야. 을이 되려고. 여러분들은 뭐 하려고 공부하는 거냐 하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왜냐하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를 받을 수 있는 거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요. 그거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요. 팔아달라 사달라 의뢰가 들어오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억에 내가 지금 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억에 팔았잖아요. 1억에 사서 2억에 팔았잖아요. 그럼 얼마 남았어요? 1억 남았잖아요. 근데 등기는요. 바로 보내버렸잖아. 세금도 안 내잖아요.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단속 규정이라며. 그러니까 단속에 안 걸리면요. 넘어가는 거죠. 아니 단속에 다 걸리냐고. 응?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뭘 공부하면 돼? 단속에 걸리지 않는 101가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하려고 공부하는 거야. 뭘 해야 돼? 타인의 권리를 매매하려고. 공인중개사는 마인드를 바꿔야 돼.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 중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는 사람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 지금 타이밍이 그 타이밍이라고요. 지금 타이밍이 이런 타이밍이라고 지금. 왜?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경제가 지금 쉽다 어렵다. 뭐 언제 좋은 적이 있었어? 항상 어렵지? 경제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늘어난다? 급매물이 막 늘어난다. 급매물이. 그렇죠? 물건이 나오잖아. 어디 나와? 중개사한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급매물 나오면 중개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물건을 잡는 거야. 진짜 급매물 말고 극급매, 초급매 있죠? 그냥 급매 갖고는 안 돼 이제. 극급매, 초급매가 나오면 그걸 잡는 거야. 그랬더니 또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서요. 뭐 그렇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계약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누가 1억 있어야 된대? 아니 계약금 1,00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1,000만 원 주고 사서 잡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팔았잖아 지금. 그럼 얼마 남았어? 아니 산수도 안 되나? 얼마 남았어? 2억 남았잖아. 1억 지금. 1억 남았잖아. 그럼 1억이 또 돈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야? 또 잡으면 되겠네. 또 잡으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이어야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유효. 내 거 아니어도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마인드를 딱 가져야 된다고. 전 세계 부동산이 다 여러분들 거래 대상이야.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니까. 이게 지금 그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는 등기서류 교부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누구만 줄 수 있어요? 소유권자만 등기서류 떼줄 수 있지. 그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등기 권리증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 아니야. 그 사람만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처분 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처분행위라고. 그러니까 처분 권한이 뭐냐면 처분권이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 뭐 하는 권리냐면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야. 그럼 처분 권한이 없는 사람은 처분행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러니까 무권리자 처분행위는 뭐예요? 무효. 그러니까 자 여기다가 써봅시다. 무권리자라는 얘기는 소유권이 없죠. 소유권이 없는 사람이 처분행위하면 그게 무권리자 처분행위죠. 는 뭐다? 무효죠. 근데 여기는요. 처분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채권행위는 처분권한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죠. 근데 물권행위는 뭐라고 부른다? 처분행위라고 부르니까 처분권한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죠.
됐어요? 이 구조가 자 여러분들 총칙에서는 뭐라 그런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채권법에서 채권 변동이 일어났죠. 채권 변동이 일으킨 이 매매계약이 뭐라고요? 채권행위라고요. 이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예요? 물권행위 하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어? 물권 변동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걸 총칙에서 뭐라 그래요? 권리 변동이라 그래요. 총칙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라 그래요. 같은 게 반복되는 거라고. 그럼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이에요? 매매계약, 채권행위서부터 출발이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한다? 물권행위 한다. 물권행위. 채권행위가 뭐다? 매도 매수다. 그럼 물권행위는 뭐다? 양도 양수다. 매도 매수에 있으니까 뭐한다? 양도 양수하는 거다. 됩니까? 이 구조에서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오전에 수업할 때 이거 안 했던 거니까 이거 한번 하고 갑시다. 58페이지 봐보세요. 58페이지 채권행위 나오죠. 응?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느냐. 58페이지 채권행위는요.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권법에서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게 채권법에서 하는 거거든. 그게 채권행위죠. 그렇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의무 부담행위죠. 의무 부담행위니까 이행의 문제가 남죠. 그래서 세 번째 처분권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타인의 권리 내게 아니죠.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밑에 물권행위 나오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한다? 물권행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게 뭐 있어요? 소유권 이전행위 두 글자로 뭐요? 양도. 그렇죠? 두 번째 물권에 뭐요? 포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저당권 설정, 담보 설정 그러면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얘가 뭐다? 네, 물권행위다.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얘가 뭐다? 물권행위다. 이건 외우는 거다. 아, 외우는 것도 뭐 3개밖에 안 되는데 뭐 여러 번 소리내서 하면 외워집니다. 양도, 포기, 담보 설정. 그렇죠? 그게 뭐다? 물권행위다. 그럼 금방 써먹습니다. 금방 한번 써먹을게요. 그 밑에 뭐 나와요? 그 밑에 준물권행위 나오죠? 준물권행위는 뭐다? 오전에 준법률행위 하셨는데 준물권행위는 뭐다? 물권행위에 준하는 거죠? 아니 준법률행위 하셨잖아. 법률행위에 준하는 거. 그럼 준물권행위는요? 물권행위에 준하는 거. 그럼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면 도대체 뭐다? 그럼 채권이죠. 아니 달랑 두 개야. 물권 아니면 채권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물권행위 외워보세요. 양도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 양도 그다음에요. 채권 포기.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포기한 건 채무자 입장에서 뭐가 된 거예요? 오전에 배웠잖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을 포기한 건 채무자 입장에선 채무 면제. 그렇죠? 채무 면제. 채무가 면제가 됐죠?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행의 문제가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죠.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니까 얘도 뭐다? 처분행위죠. 그러니까 물권행위 뭐 한다? 준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처분행위는 뭐가 있어요? 물권행위 플러스 준물권행위가 있죠. 물권행위 플러스 준물권행위가 처분행위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제 문제를 가지고서 얘기를 해볼게요. 시험 문제 출제된 거. 자 어디 보시면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외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자 84페이지 가보세요. 84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3번 문제가 우리 시험 25회 때 기출문제였어요.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요. 다음 중 채권 행위가 아닌 것은 이죠. 다른 말로 하면요. 다음 중 처분 행위인 것은 이죠. 그러니까 처분 행위 찾으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처분 행위는 물권 행위 플러스 준물권 행위잖아. 물권 행위 뭐예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그다음에 채권 양도, 그다음에 채무 면제 5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겠죠. 문제에서 다음 중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채권 행위가 아닌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음 중 처분 행위인 것은 그거잖아요. 처분 행위가 뭐냐고요? 물권 행위 플러스 준물권 행위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이걸 외워야 되잖아. 그럼 채권, 양도, 채무 면제 5개 중에서 하나가 답이잖아요. 답은 뭐다? 그래서 채권, 양도가 답이죠. 그렇죠? 이거 문제 푸는데 외워갖고 있으면요. 10초도 안 걸리죠. 10초도 안 걸릴 거 아니야. 딱 풀고 남는 시간 다른 문제 푸는데 도움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게 그게 2번인데 2번은 다른 국가고시 기출문제예요. 2번은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2번 1번 보세요. 의무 부담 행위는 이행의 문제가 남게 된다. 당연히 남지. 말 그대로 보세요. 의무를 부담했잖아. 그럼 이행의 문제가 남아 안 남아? 남지. 부담했는데. 그렇죠? 2번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의무 부담 행위예요? 아니죠. 저당권 설정이 뭐예요? 물권행위잖아. 물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예요? 아니죠. 처분행위지. 그러니까 외우면 간단하게 끝나는 거잖아.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아니 뭐 많이나 돼? 딱 달랑 3개야. 아니 이거를 못 외우면 이거 진짜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 물권행위가 뭐 한 10몇 개 있어. 그래서 못 외우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 달랑 3개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도, 포기, 담보 설정. 입에 붙이면 그냥 나오는 거 아니야? 양도, 포기, 담보 설정 해봐. 양도, 포기, 담보 설정. 그렇죠? 아니 해봐. 그럼 그냥 그럼 입에 딱 붙는다니까. 그럼 저절로 모두 해결돼요? 채권, 양도, 채권, 포기 저절로 해결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답 나왔잖아요. 그런데 3번 자기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관해서도 의무 부담행위 매매 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타인의 권리 매매는 유효다 무효다. 유효, 요게 아직 시험에 안 나왔다. 그런데 다시 4번이요. 채무 면제는 처분행위다. 금방 하셨잖아. 그렇죠? 5번. 자, 처분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처분 권한과 처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예요? 처분권자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처분행위잖아.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종합적으로 물어본다 그랬죠? 그렇죠?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 옆 페이지, 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 옆 페이지 4번 보세요. 요게 가장 최근 우리 기출문제입니다. 가장 최근 기출문제인데 종합적으로 자 보세요. 1번 채권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매매가 너무 쉬우니까 교환으로 낸 거죠. 채권행위 맞죠? 그렇죠? 2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놓고 계약 해제 나왔죠. 오전에 배웠죠. 상대방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제는? 있는 거죠. 있는 거 8개 취소, 해제, 철회, 해지, 동의, 추인.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거고 없는 거는요. 내가 2개만 하자. 소유권 포기, 재담보비 설립행위. 유언 유증 같은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러니까 답은 2번 나왔죠. 자, 3번 처분행위 해놓고 지상권 설정행위 나왔죠. 저당권 설정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이네. 그럼 저당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이나 다 뭐예요? 설정해 준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저당권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이나 전세권 설정이나 다 설정적 승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 뭐예요? 처분행위죠. 아니 양도, 포기, 담보 설정, 담보를 설정한 거나 저당권 설정한 거나 지상권을 설정을 하나 전세권을 설정을 하나 다 설정해 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다 처분행위지. 그런데 유상행위는요. 돈 내는 거죠. 임대차, 그렇죠? 차임을 지급하는 거죠. 공짜는 뭐라 그랬어요? 사용대차, 그렇죠? 근데 무상행위 증여 나오네. 그렇죠? 오전에 뭐라 그랬어요? 커피 마시게 300원만 좀 증여 좀 해라. 그렇죠? 지우개 좀 뭐 하자? 사용대차 하자. 무상은 요 2개 하면 된다. 그렇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뭐다? 유상이다. 그러니까 다 섞어놓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섞어놓고 물어보는 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 왜? 대표 선수들만 물어보니까 대표 선수들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는 뭘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채권 변동하죠. 채권 변동 일으키는 법률행위 매매계약 먼저 하죠. 그게 채권행위죠.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해요? 물권행위 하죠. 그게 양도 등기해주는 거죠. 양도 등기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 변동 일어나죠. 그걸 총칙해서 뭐라 그런다?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라 그런다. 이 과정이야. 다 쌤 같은 거예요. 본질은 이건데 용어만 다르게 쓰는 거지. 같은 거라고 같은 거. 그렇죠? 이게 이제 민법 시간에 이걸 하는 거고요.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시험 공부할 때. 자, 여기 보세요.
채권행위하고 물권행위 차이가 하나 더 있는데 얘는요. 따로 등기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물권은요.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거든. 등기. 내가 소유권자다라고 밖에다 이렇게 표시해 줘야죠. 표시해 주는 게 뭐다? 공시. 그렇죠? 공시. 그래서 여기요. 요 등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공부해요? 공시법령을 하죠. 공시법령을 하잖아요. 공시법령.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법률 행위 있죠? 여기요. 물권법에 하면 물권행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물권 변동이 있으려면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법률 규정은요. 등기를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요. 그래서 오전에 법률 규정에 해당되는 게 경매라 그랬죠. 경매는요. 경락인이 경락대금만 완납하면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한다고요. 등기 안 해도. 근데 매매계약은 지금 법률행위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등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배워요? 공시법령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공시법령은 문제가 몇 문제 나와요? 24문제가 나와요. 24문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요. 지적법이라고 하는 법이 12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인데 이 부동산 등기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법률행위를 전제하는 거죠. 지금 법률행위를 전제했으니까 등기하는 거잖아. 법률 규정이면요. 등기 안 해도 되잖아요. 등기 안 해도 물권 변동이 일어나잖아.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등기법은 지금 이 법률행위 이걸 전제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렇죠? 이 상태를 전제하는 거야.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으로 등기소를 교부해주고 그래서 등기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법이 12문제, 부동산 등기법이 12문제인데 혹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얘가 쉽다 어렵다? 얘가 어렵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따서 여기다 보태줘야 된다는 거야. 2차는. 그렇게 얘기 들었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요. 얘가 점수를 따서 얘를 보태줘야 되는데 보태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거를 다 맞고 얘를 다 틀리면 그럼 12개밖에 못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어느 정도 뭐 해야 돼요? 좀 맞아줘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겠어? 반타작. 반은 맞춰줘야 되겠죠? 아니 지적법을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러니까 지적법을 많이 맞아서 등기법 떨어지는 걸 보충을 해준다 이거예요. 보충을 해주는데 보충을 해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이거는요. 6개 이상은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려면요.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틀을 기본 틀이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물권행위 했을 때 등기하는 거잖아. 이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공시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요. 여기 얘가 지금 등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등기할 때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죠. 또 뭐 내야 돼요? 등록면허세 내야죠. 그렇죠? 얘는 팔았네. 뭐 내야 돼요? 남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내야죠. 이건 또 뭐예요? 부동산 세법이네. 세법도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전제하는 거죠? 아니 이게 그림이 딱 그려져 있어야 돼. 이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등기를 하니까 등기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법 지적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될 거고 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는 게 이게 어떤 경우야 지금 이걸 전제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풀어나가야 내용이 해결되지. 세법이 몇 문제예요? 16문제예요. 아니 이걸 다 한 번씩 하지 않았어요? 이게 16문제예요. 세법이 16문제예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40문제잖아. 그렇죠? 공시법령 플러스 세법 합쳐서. 근데 16문제인데 얘는 요즘 쉽대요, 어렵대요? 이거 어려워요. 올해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얘 몇 개 맞아야 되겠어요? 아니 일단 점수를 합격이 필요한 점수를 맞으려면 여기서요 12개 다 맞췄다고 치고 12개 어떻게 다 맞지? 10개 맞았다고 치고 그럼 여기서요 6개 맞자 반타작 하자 그랬잖아. 그럼 16개 맞은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몇 개 맞아야 돼? 8개는 맞아야 되잖아.
아니 반타작은 해줘야 그래야 24개 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8개는 마저 줘야 될 거 아니야. 마저 주려면은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기본이 되는 게? 지금 매매라니까. 기본이 되는 게 매매라고. 매매를 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잖아요. 매매를 해서 지금 뭐 해요? 양도 양수를 하니까 등기를 하고 세금을 내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공시법령하고 부동산세법이 따라온 거고. 하나 더요. 갑하고 을이 둘이 만나서 매매계약했을까요? 아니고 중간에 누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A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그렇죠? 그럼 공인중개사 A가 양쪽을 다 중개한 거죠? 그렇죠? 이렇게 양쪽을 다 중개한 거를 실무에서 전문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양타를 쳤다 그래요. 양타. 그런데 갑은 A가, 그 다음에 을은 B가. 그럼 공동 중개한 거죠? 매도인은 A가 되고 매수인은 B가 되고 공동 중개한 거죠? 그렇죠? 그럼 수수료는요? 한쪽으로만부터 받아야 되죠? 그걸 전문용어로 단타라 그래요. 단타. 응? 수수료를 한쪽으로만부터 받는 걸 단타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양타가 좋아요? 단타가 좋아요? 양타가 좋죠? 양타를 쳐야 되겠죠? 그렇죠? 양타를 쳐야 되려면 자, 양타로 합시다.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는요, 여기 요 매수인한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요 X 부동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돼? 확인 설명을 해줘야죠. 이게 중개사법에서 확인 설명 의무라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죠? 이 부동산에 만약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으면 채권 최고액이 얼마고 이런 거 다 알려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자, 중개 목적물 확인 설명해 줘서 그래서 중개 계약이 체결됐죠. 그럼 이제 중개사 공인중개사 A는 뭘 받아요? 중개 보수라 그러죠. 중개 수수료란 말 안 쓰고 중개 보수란 말을 써요. 그래서 자, 법이 정해진 요율에 따라서 중개 요율에 따라서 중개 수수료 받는 거죠. 그게 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죠. 그렇죠? 중개사법 및 중개 실무도 뭘 전제하는 거예요? 매매예요, 매매. 매매를 전제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 지금 갑은 개인인데요. 사는 사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의 땅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도시개발을 위해서 수용을 하죠. 수용을 하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법이 되는 거죠. 그럼 공법이 되는 거죠. 공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은 매매는 이렇게 지금 대등한 관계인데 지금 매매가 아니고 그 다음엔 이제 수용이 되니까 법률 관계가 위아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거죠. 위가 누구야? 국민이라니까. 국민이 위에 있어야지 왜 국가가 위에 있냐고.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헌법 2조에 있다. 누가 그랬다? 변호인에서 송강호가 그랬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위에 있어야지 왜 국가가 위에 있어. 그렇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국민이 위에 있는 거야. 그게 뭐다? 공법이다. 공법. 그럼 법은 벌써 다 해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이 되는 게 뭐예요? 민법이죠. 그렇죠? 민법에서 뭐예요? 매매요. 매매가 뭐예요? 매매가 우리가 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이게 채권행위라고요. 채권 변동 일으키는 채권행위라고요. 그렇죠? 이 채권행위에 대한 이행으로 뭐예요? 물권행위 해요. 그게 양도라고. 그걸 총칙에서 뭐라 그래요? 법률행위라 그래요.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변동이라 그러고 물권법에 가면 물권변동이라 그러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변동이라 그런다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다른 것뿐이지. 그러니까 다 하나잖아.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연결돼 있죠. 이 연결되는 고리를 알면요. 그럼 양을 줄일 수가 있지. 근데 모르면요. 다 따로따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양이 늘어나는 거고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죠? 거기다가 이게 민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다른 걸로도 연결되잖아. 이 상황 하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등기를 하는 거고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이게 전제가 돼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그래야지 민법이 돼야 뭐가 쉬워요? 부동산 등기법이 이해될 거 아니에요. 2차 과목에 연결될 거고. 그렇죠? 이게 돼야지 뭐가 되겠어요? 세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돼야 중개사법이 될 거 아니에요. 중개사법이. 2차 과목은 중개사법이 핵심이라 그랬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따야 돼요. 공법은 점수를 딸 수 있어요, 없어요? 딸 수 없어요. 왜요? 양이 많아요. 양이. 할 게 워낙 많아요. 할 게. 워낙 많아서 아예 이렇대요. 한 10문제는요. 책 바깥에서 나온대. 그러니까 10문제는 아예 배운 거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10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으로 찍어야죠. 아, 원리가 이렇게 되니까 원리에 따라서 얘가 되겠구나. 이렇게 잘 모르지만 찍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10문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아무래도 틀릴 확률이 높죠. 감으로 찍었는데 이걸 또 맞는데 내 감이 그렇게 잘 맞아? 안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에서 점수를 못 따니까 어디서 점수를 따줘야 돼요?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따줘야 돼. 그러니까 중개사법 무조건요. 85점, 90점 맞아야 돼. 중개사법의 점수를 왕창 올려놔야 다른 과목에서 떨어지는 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가 어려워졌냐면 이 부동산 등기법은 원래 어려웠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따서 여기서 보태줬는데 이제 잘 못 보태준다고. 보태줘봐야 얼마나 보태주겠어. 한 6개밖에 못 보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세법에서 점수를 따서 보태줬는데 이게 어려워졌어. 세법이. 세법 문제가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태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태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올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작년에 1차 붙었는데, 그러니까 재작년에 1차 붙은 거죠. 그런데 자, 작년에 2차만 봤는데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런 분들이 어디서 떨어졌냐면 일단 공법에서 점수를 못 땄죠. 그렇죠? 그다음에는요. 세법이 어려웠죠. 그렇죠?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요. 아니고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더 땄어야 돼. 중개사법에서 점수를 확 따버렸었어야 그래야 여기서 공법에서 점수 떨어지고 세법에서 떨어지는 걸 다 만회해 줄 수 있어야지. 그러니까 1차는요 2과목밖에 없기 때문에 어디서 따서 어디서 보태주고 이게 안 돼. 각자 자기 점수를 따야 되는 거지만은 2차는 사실 과목이에요. 공법, 중개사법, 세법, 공시법 이렇게 4과목이나 마찬가지잖아. 그렇죠? 4과목인데 3개로 묶어서 보는 거니까 공법에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공법은 그러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꽈락만 넘기자. 반타작만 하자. 꽈락만 넘기자. 반타작만 하자. 맞출 수 있는 건 확실하게 맞추자. 그래서 50점 맞자. 그렇죠? 그럼 50점 맞았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건 어디서 보충해 줘야 돼? 중개사법에서 일단 보충해 줘야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 공시법에서 지적법에서 점수를 따서 얘를 보태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못 보태 주잖아. 그러니까 또 어디서 보태줘야 돼?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에서 보태줘야 된다니까. 여기는 최소한 뭐 어떻게 선방하고, 그러니까 최대한 선방하는 게 12개 중에서 몇 개 맞고, 판타작은 해야지 6개. 6개 맞고 떨어지는 거 어디서 보충해 주자. 여기서 다 보충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개사법에서 또 몇 개 도와줘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디가 어렵다고요? 세법이 어려졌다니까, 세법이. 그러니까 세법에서 떨어지는 거 어디서 또 보충해 줘야 돼? 중개사법에서. 중개사법이 그럼 점수를 어떻게 해줘야 돼? 많이 맞아줘야죠. 그러니까 2차는 핵심되는 과목이 어디다? 중개사법이다. 중개사법. 응? 여기서 점수를 중개사법에서 다 점수를 따서 다른데 조금씩 도와줘야 돼. 아주 잘 사는 형이야. 잘 사는 큰 형이 못 사는 동생들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 좀 도와줘야죠. 그렇죠? 도와주려면 기본이 되는 게 뭐다? 민법이다. 민법이 바탕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중개사법하고 제일 많이 중복되는 게 뭐다? 민법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은 중개사법 내용하고 한 30% 이상이 중복이 돼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나왔던 게 중개사법 시간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민법 시간에 이해를 잘 못한 게 중개사법 가면 거꾸로 이해가 돼요. 거꾸로 중개사법에서 잘 몰랐는데 이게 민법 오면 민법에서 이해가 돼. 그런 게 많아요. 공시법도 그렇고. 됩니까? 자, 우리 체계가 뭐예요? 체계가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우리가 공부하는 게 법률 관계잖아요. 요건에 해당하면 뭐가 발생한다? 효과가 발생한다. 효과가 뭐다? 권리 변동이다. 그렇죠? 이게 물권법에 가면 물권 변동이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 변동이고. 그렇죠? 그래서 법률 요건에 뭐가 있다? 법률행위가 이게 물권법에 가면 물권행위고 채권법에 가면 채권행위고 이 구조라고요. 이게 우리 체계라고요. 이 체계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온다? 목차가 나오겠죠. 그렇죠? 어떻게 목차가 나오는지 이제 쉬었다 보십시다. 자, 이제 백지 하나 더 준비하세요.